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식품위생법. 자, 법의 우선 제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제1조 목적 2조 정의 진행하였고 공부하였고 14조 자, 14조 들어와서 이 식품 등의 공전 자, 이 부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왜 식품 등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식품만이 아니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이쪽 다 망라해서 식품 등의 공전을 누구가 식약처장이 다음 각 코 기준 등을 기준 등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고해라. 거기에 나오는 것이 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 기준 규격. 자, 기준이 뭐고 규격이 뭐냐? 규격은 성분에 대한 규격이다. 성분 규격. 기억을 좀 하세요. 자, 성분 규격. 그 다음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 15조 들어가면 위해평가가 나옵니다. 위해평가. 자, 여기서부터 위해가 뭐냐? 자, 위해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 않을까요? 법의 정의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지. 자, 위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자, 위해. 자, 위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 어디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인체에. 그래, 식품위생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위한 법은 아닙니다. 맞죠? 자, 위해 법에서 위해가 무엇이다? 자, 받고 다시 계속해서 자, 위해 평가를 해라. 식약처장은 국내외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이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식품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의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 식품인지 결정해야 된다. 식약처장이 바쁘죠, 지금. 해야 될 건 많습니다. 자, 식약처장이 위해 평가를 빠른 시간 내에 해라.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식약처장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에 만약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 이건 계속 나옵니다. 자,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금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해 평가 끝내기 전에 이게 예방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면은 바로 그 식품 판매 등
사용하는 거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국민 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금지 조치를 식약처장이 해야 된다. 그래 모든 이 식품 관련 식품 등의 공전, 이 공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다만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는 자, 그런 경우에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 조치를 한 후 자, 지체 없이 뭐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 그걸 위해 조치를 거쳐라. 그리고 자, 위에 급박하게 해서 금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 조치를 취한 뒤에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어떤 금지 조치 하기에는 너무 급박하다. 그럼 미리 금지 조치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 의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심의위원회는 제3의 본문단서에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거의 법에서 모든 게 이해 당사자의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그럼 그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것, 자, 들어야 한다. 그 다음 5항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일시금지 조치 취했는 걸 해제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15조의 이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표해라. 그 다음 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식약처장은 식약처장, 그 다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 자,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나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식품 등에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따라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비자 단체 포함해서 뭔가 이 식품에 대해서는 위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사를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자, 요청을 할 때 여기에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다음 각 호 1. 같은 소비자 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한다.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이럴 때
이거 요청 안 들어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위생검사 해달라는데 위생검사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경우는 위생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식약처장, 시도지사 등 그럽시다. 자, 위생검사 요청에 따를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 단체, 시험검사기관에 알려주고 그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검사 요청받았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위생검사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대통령령이니까 이제 시행령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그럼 3단 비교 바로 열어서 비교할까? 자, 3단 비교 위임 조문 3단 비교로 들어갈게요. 자, 10 식품공정 검사 위에 평가, 자, 위에 평가 시행령 나오죠. 자, 이 시행령 하나하나 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것은 다 담을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큰 타이틀만 좀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위에 평가 하고 그다음 위에 평가 공표해라. 자, 공표해라. 그리고 시행 결과 공표는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다음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 16조 방금 우리가 본 조항이네. 16조. 그 다음 17조. 자, 위해 식품 등에 대해 긴급 대응입니다. 자, 긴급 대응을 해야 될 위해 식품이 자, 만약에 긴급 대응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가? 식약처장은 하여야 한다. 국내 어떤 경우냐? 국내외에서 식품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국내든 국외든 어떤 문제점이 있는 뭐가 밝혀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밖에 식품 등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대통령령이 지금 자, 이 영이 바로 시행령입니다. 자, 여기 시행령. 자, 봅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1. 국내외에서 위해 식품 등 섭취에 의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2.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서 검출된 경우. 그 다음 법 제93조 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원료 또는 성분들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등이 발견된 경우.
그 다음 법제 17조 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이해관계인이란 법제 17조 3항에 따른 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른다.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법제 1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약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 규칙에 금지 해제 요청서에 관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 18조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안정성 심사.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 유전자 변형식품 등을 식용으로 수입, 개발, 생산하려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심사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고, 19조의 2, 3은 삭제. 다른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 19조의 4의 검사명령 봅시다. 식약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국내외 국외 시험 검사 기관에서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걸 검사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명령. 검사명령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서 위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로서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변형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 의약품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금 얘기하는 영업자입니다. 영업자에 대해서 검사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검사명령. 어떨 때 검사명령? 1. 국내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 국내 아니면 외국에서도 이 식품에 어떤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라고 그러는 어떤 발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검사명령 내려야 된다. 그 다음 2. 삭제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거나 제기된 식품. 그 다음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항에 대해서 제출 자료 등 세부 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한다. 여기에 식약처장 검사명령 이행기간은 시행규칙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검사명령 받고 나서 20일 이내로
검사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 20일 이내로. 그 다음 20조 삭제. 21조 특정식품 수입 판매 등 금지. 자, 특정식품 수입 판매 등 금지. 제21조. 자, 식약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식품의 수입,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등 이걸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제2항 식약처장은 위의 평가 또는 이 유독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수입 금지. 다만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 금지 조치 취하지 않아도 된다. 제3항 식약처장은 제1항 2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식약처장 혼자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금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히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금지 조치를 한 뒤에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거칠 수 있다 그랬지 거쳐야 된다 또 이 딱 강제조항도 아니죠. 식약처장 상당한 권한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이해관계인에게 여러분 왜 우리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거 내리기 전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에 꼭 출석해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들어라 이 말입니다. 당사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라. 그 다음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 2항에 따라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식품 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1항, 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된다도 아니죠. 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법의 저촉 아니다. 다음 제6항 식약처장은 제1항, 2항에 따라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해라. 행정규칙입니다. 훈련,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 공문, 업무 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 고시해야 된다. 다음 제7항 식약처장은 제1항, 2항에 따라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 이해관계자가 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 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법에 규정됐다는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돼 줍니다. 그 다음 특정 식품 수입 판매 금지 조치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 있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누구가 이해관계인이냐? 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 자, 영업상의 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 그럼 이제 여러분 영업자가 이제 법에서 또 정의가 되어 있잖아. 그죠? 자, 영업자. 뒤쪽에 나올 겁니다. 영업자. 어떤 영업자가 있느냐? 그다음 22조. 출입, 검사, 수거 등. 자, 식약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이하 조에서 같다. 자,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자, 법에서 만약에 어떤 식품 위해 그다음 위해 방지, 위생 관리,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자, 출입해서 검사,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어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근거해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떤 내용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냐?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출입, 검사, 수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영업소, 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해서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 항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업에 관계된 장부 서류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출입, 검사, 수거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 23조 식품 등의 재검사. 자, 왜 재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한번 받고 나서 다시 검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검사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오겠다. 우리는 정확하게 식품을 관리를 잘 했는데 그와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검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제22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나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우리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보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에 검사 성적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약처장, 시도, 시군 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검사 요청하기 전에 적어도 2곳 이상에서 어떤 재검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고 그러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재검사 요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억울하니까 다시 검사해 주세요. 그거 아니다. 다만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 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되게 여기에 걸려버리잖아.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약처장, 시도, 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같은 항의 검사에 따른 검체의 채취 취급 방법, 검사 방법, 검사 과정 등이 제7조 1항 또는 제9조 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 참고료 등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영업자 불평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뭡니까? 재검사했는데 처음 검사했는 시험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분명히 잘못됐는 게 있다. 그래도 재검사 요청했는데 재검사 비용은 영업자 너들이 부담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공권력 굉장히 우위에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 재검사 요청하면은 그 모든 비용은 사실은 영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제2항,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결과 등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이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자, 재검사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시행령, 그 다음 시행규칙, 재검사 요청 절차 방법. 여기에 관계 안 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 31조에 들어가서 자가품질 검사 의무입니다. 자가품질. 자, 제1항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제9조에 따른 기준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 규격 정했잖아. 그 기준 규격에 맞는지를 품질 검사, 자가 품질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회사가 규모가 작고 실험실 같은 뭐 어떤 인력도 없고 시설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식약의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가 품질 위탁 시험 검사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대개 아마 큰 기업체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위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검사에 관한 내용 여러 가지 항목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31조 2 자가 품질 검사 의무가 있는데 이걸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 자, 식품안전관리 적용업소가 제31조의 1항에 따른 검사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는
이 자가 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좋죠? 그 다음 48조 제8항에 따라서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48조 8항이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자, 8항, 예.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이 해서 실시한 결과를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소이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 증명할 수 있는 업체이다. 이런 경우에 자, 이 면제 시행령에서 한번 봅시다. 자가품질 검사 의무 면제 법제 31조 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 업소에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 업소에 대해서 제66조 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한 결과 만점의 95% 이상인 경우, 다시 말해서 아주 성적이 좋은 경우, 이 얘기네, 이 얘기. 95점 이상의, 자, 48조 3항에 따른 경우, 3항은 자, 이 경우는 해서 자, 3항, 자, 3항 한번 보겠습니다.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 업소 이하 식품안전관리 인정 적용 업소로 인정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적용 업소로 인정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정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는 식품안전관리 인정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식품안전관리 인정 기준을 받았어요. 여러 개 업소가 있습니다. 각각 개별 다 받았다. 자,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이 식품안전관리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48조 8항에서는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를 또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을 잘 적용을 하고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 95점 이상을 받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인정을 면제를 해줄 수 있다. 그 다음 31조 3회 자가품질 검사의 확인검사, 자, 31조 2항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만약에 제11조 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시료 확인 검사를 위해서 2곳 이상의 시료를 보내서 시험 검사 요청을 한다. 자, 이때 이 경우에 영업자는 식약처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가품질 검사가 뭔가 결과가 잘못돼서 나왔는데 그 경우에도 다시 한번 확인 검사를 해서 자 그렇게 해보니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더라. 자, 이런 경우에 다시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한다. 그러면 보고했을 때 확인 검사를 요청받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은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방법에 따라 확인 검사를 실시한 후에 영업자에게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검사된 결과가 그렇지 않다. 다시 확인 검사, 그러니까 재검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자, 그 내용입니다. 한 번에 딱 끝나고 모든 거 결과 거기에 수긍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 그 다음 32조에 들어와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22조 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해서 식약처, 특특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장, 군수, 시군, 구청, 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자, 식품위생감시원 됐습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는데 이 식품위생감시원 자격 임명 직무법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이겁니다. 자, 시행령의 제1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라 32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식약처 산하의 각 지방에 지방식품안전청이 있습니다. 자, 지방식품안전청을 지칭한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하냐 하면은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소비자 아닙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자, 소속 공무원, 식품위생감시원,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위생사 나오네. 식품 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그 다음 대학에서 이런 전공을 한 사람. 그다음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 제조기사 면허를 받거나 그 과정을 졸업한 사람. 그 다음 4. 이런 사람 없다면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식품위생감시원에 자격 주고 임명을 해라. 자, 법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직무가 뭐냐? 자, 직무를 보면은 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단속 권한을 줬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8조까지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권까지 줬습니다. 그 다음 4.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 수거. 5.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6. 영업자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행 여부 확인 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 지도. 8.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 등의 압류, 폐기 등 상당한 권한이죠. 압류, 폐기까지 권한을 줬습니다. 10. 영업소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 조치. 11. 그 밖의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 식품위생감시원 상당한 권한 부여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 자, 갖기 전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니고 앞에 소비자들 중에 식품위생감시원 법 제33조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 휴식 후에 이어서 합시다.